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상한제가 언제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과연 정부의 초강수가 미칠 영향은 어떨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주제 안혜경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경제읽기 브리핑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올랐는데요.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건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입니다. 이렇게 가격 상승을 주도한 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최근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는 전용 면적 76제곱미터가 18억 원, 또 84제곱미터가 20억 원까지 거래가 됐고요. 송파에 있는 잠실 주공 5단지는 전용 면적 82제곱미터가 20억 6,8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지난해 최고가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제도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 등을 더해서 그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요,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도입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과열이 심화된다라고 한다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선택해야 되지 않나. 네, 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기대하는 부분과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기대하는 부분은 분양가를 떨어뜨려서 주변의 집값이 상승되는 부분을 억제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격차가 크게 떨어지면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이 되면 당장 재건축가 또 재개발 사업장 이런 부분에 분양가가 통제를 받게 됩니다. 자, 국토부는 이 상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르면 이달 중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어제 하루 동안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이슈가 워낙에 커서 이게 크게 조명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요. 자, 민간 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뭐 공공 택지라는 것도 있고 민간 택지라는 것도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용어도 등장했고요. 일단 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는 함의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좀 우려봐야 될까요? 우선 분양가의 상한제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념 정의부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파는 그것을 분양이라고 그럽니다. 개를 분양하듯이 그 아파트를 여러 채 지어서 수요자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파는 것을 분양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체에서 제조업으로 비교한다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죠.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첫 번째 소유자한테 갈 그 물건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일정 가격 이상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새로 생긴 거는 아니고요.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생겨서 상당히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말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현재도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라는 것은 토지주택공사나 지방 주택공사들이 분양하는 것은 땅이 일단 정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땅값을 어떻게 매기든지 거기에 대해 큰 지금 이의가 없어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정부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민간 사유재산 제도에서 민간의 땅을 토대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지어진 아파트 값을 일정 금액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걸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찬반 논쟁, 경제적 효과와 부작용, 뭐 엄청난 지금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부동산 추가 대책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추가 대책 정도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완전히 경제 체제를
북한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볼 때 예. 현재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그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가장 강력한 봅니다. 수단이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에서는 예.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이다. 아, 그 정도입니까? 예, 그래서 초강수, 예. 김현미 장관의 초강수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예.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도가 지금 처음으로 도입된 게 아니라서 예.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0년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좀 그 과거에는 어떻게 좀 시행이 됐는지를 보고 부작용이라든지 좀 보완할 부분도 거기서 힌트를 찾으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이성희 앵커님이 생각보다도 또 역사 연륜이 굉장히 오래됐네요.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요. 1970년대 상황을 다 공부를 지금- 좀 해봤습니다. 예. 예. 1977년에 예. 77년에 우리가 그 당시에 중동 특수로 중동에서 달러가 들어오니까 아파트 가격이 뛰기 시작했고 예. 그때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비슷한 걸 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분양가 연동제라는 걸 했었어요. 지금의 제도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굳이 연륜을 찾아 올라간다면 1977년 예. 박정희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것을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 때 IMF를 극복하면서 이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예. 말이 안 되는 제도다. 예.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것을 이제 다시 부활시키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완전히 만들어낸 게 말씀 올린 2007년도 4월 달에 예.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예. 만들었어요. 그 지금 주택법에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는 그 규정 자체는 예. 그 이후에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 분양가 상한제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죠. 예, 이미 예. 2007년 4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도는 우리 법에 예. 주택법에 근거가 있어요. 예. 다만 그 주택법의 근거를 갖고 이제 시행령에 예. 그 요건을 하부에 위임을 해놨는데 예. 그 시행령상의 그 규정 예. 어떤 경우에 분양가 상한가를 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예. 이번에 대폭 완화시켜서 예. 그러니까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예. 전국적으로 또는 원하는 지역에 정밀 타격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마음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시행령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 2007년 4월 달에 주택법을 만들고 그해 2007년 9월 달에 첫 시행을 했는데 예. 그때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어. 민간 주택에 관한 예. 부동산 분양가 상한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났다. 왜냐하면 예. 그 후에 정권 교체가 됐어요. 아, 그게 있었군요. 예, 2008년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이 두 대통령 9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것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싸고 예. 바로 진보 정부냐 예. 보수 정부냐를 가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만큼 이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예. 보수와 진보가 가장 극명하게 달라지는 대목이 바로 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김현미 장관의 얘기대로 분양가 상한제도를 금년 하반기에 도입을 한다면 예. 문자 그대로 9년 만의 부활, 진보 정책의 이 부동산의 정책이 부활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걸 그러니까 왜 꺼내 들었느냐? 예. 뭐 이제 강남이나 다른 여타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지역에서 뭐 집값이 꿈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됐으니까 그랬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토대로 뭐 선분양, 후분양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상황에서 네네. 왜 분양가의 상한제가 예. 나오게 됐느냐? 예. 이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해주는 가격, 예. 그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낮춰버리면 예. 그 이상으로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되니까 못하죠. 네. 가격 하락 효과가 있겠죠. 예. 그런데 최근에 강남 지역 일대에서 재건축을 위시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어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어. 일부 지역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예. 부동산이 위축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지금 GDP가 떨어지고 경제를 위축시키는 그런 지금 그 부작용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근데 일부 지역, 아주 특정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을 위주로 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그 분양가를
강제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예. 자, 분양가를 낮추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예. 지금 있는 낡은 집을 뜯어서 또는 낡은 동네를 다시 뜯어서 다시 만들어내는데 예. 그때 그 대부분 공사비를 예. 새로 분양하면서 예. 충당을 합니다. 새로 분양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선분양하면서 선분양을 하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분양을 할 때 왜냐하면 과거에 그 부동산이 이미 존재할 때 낡은 형태로 존재할 때는 가격이 쌌는데 예. 새로 분양하게 되면 시설도 좋아지고 동네도 좋아지기 때문에 예. 그래 되면 분양 가격이 좀 오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가격보다도 분양가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예. 거기서 나오는 차익을 가지고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자, 예. 그런데 분양가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춰버리면 예. 재건축, 재개발 일체 스톱됩니다. 못합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적자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거든요. 예. 자, 2007년도 9월 달에 그 당시에 처음 했었던 이 분양가 상한제 당시에도 예.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딱 도입하니까 예. 아파트를 짓겠다는 수요가 그 당시 통계로요. 예. 보통 연간 55만 가구였는데 예. 그것이 25만 가구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네요. 예, 집을 못 짓는 거죠. 예. 자, 바로 그 대목에서 집을 못 짓게 되면 예. 공급 부족에서 집값이 올라간다. 예. 이렇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 이 분양가 상한제가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는 낮추는 있는데.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더 뛴다. 예.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예. 무주택자를 잡는 극약 처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시각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약간 말씀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제가 그러면 후분양을 왜 그 재개발 재건축 사람이 예. 택하는 겁니까? 자, 재개발 좋은 지적을 해주세요. 왜 예. 후분양으로 갔냐면요.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도는 예. 2007년 이후에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해놨어요. 예. 자율적으로 해놨는데 그나마도 정부가 좀 통제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예, 예. 도시주택보증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예, 거기서 HUG라는 곳인데 예. 거기서 이제 그 완공할 때까지 그 집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하고 은행이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예. 융자를 해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아파트 가격을 너무 높이면 예. 보증을 해줄 수 없다. 예. 그래서 최근에 약 2달 전부터 HUG를 통해서 보증가를 낮추라 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 강남의 일부 단지에서 예.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후분양으로 갈 거야. 아, 우리 그럼 선분양 안 받을게. 예, 후분양으로 아. 간다는 얘기는 건설사가 돈 비용을 부담해서 예. 우리가 지을 테니까 그러면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HUG 도시주택보증공사를 통한 가격 통제가 안 되니까 예. 이 김현미 장관이 그렇다면 아, 그거군요.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로 가겠다. 예. 지금 시장과 국토부의 머리 싸움 엄청난 지금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제도가 불러올 장점, 효과가 뚜렷하고 또 우려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박사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요. 저는 제 개인 소견으로는 이제 이 가격이라는 것은 말이죠. 자유주의 시장 경제하에서 이것은 누구든지 통제하면 안 됩니다.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최순실식 국정농단인 것입니다.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정해야 돼요. 예.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오죽했으면 예.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뛰면 정부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정부가 가격을 직접 잡겠다까지 나왔겠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는가 하면요. 예. 또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나 우리 경제의 수천 년 역사를 통해 보면 가격 통제는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아주 극한 상황 외에는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가격 통제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경제사에 거의 없습니다. 자, 가격을 통제하면 예를 들어 지금 여름이 날씨가 덥잖아요. 예.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에어컨 값이 200만 원, 300만 원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에어컨 상한제를 한번 도입한다고 봅시다. 상한제를 예. 도입해서 10만 원 이하로 팔아라.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그 에어컨을 사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10만 원의 에어컨을 사서 좋아할 거예요. 예. 그러나 공장에서는 10만 원의 원가가 안 맞으니까 에어컨 안 만들어냅니다. 공급 줄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에어컨을 사지 못하게 되는 예. 시장의 역습, 시장의 재앙이 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자, 이 타이밍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올냐 안 올냐는 것은 과연 지금이 전쟁 상황이 아니냐라고
더 비추어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 9.13 대책 후에 지금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양가 상한으로 풀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1년, 2년 이후에 대부동산 가격 폭등의 재앙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현미 장관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런데도 왜 하려고 그러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면 아마도 좀 불리하지 않겠냐 해서 국토교통부가 지금 좀 정치적인 행보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국토부의 생각은 그 자체까지는 뭐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과연 이 상태가 부동산 가격 통제할 정도까지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냥 꿈틀거리는 일부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안정화시키기 위한 시그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그널이 있는데 그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다른 곳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강남 지역만 집중적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강남 지역에서도 다른 곳이 아니에요. 정태수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그 정태수 회장이 지은 언마 아파트, 언마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올랐고 또 하나의 재건축 아파트가 잠실 5단지가 많이 올랐는데 거기 왜 올랐는지 우리 원인을 정확하게 해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대로 김현미 장관이 했다는 그 정책, 일산 쪽에 신도시 3기 정책, 그것이 서울의 수요를 공급을 늘려주는데 기대에 붙이지 못했다. 이래서 그동안에는 3기 신도시를 하면 서울의 공급 물량이 나와서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것이 저쪽 엉뚱한 지역으로 가버리고 그쪽에서 공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그 실망감 때문에 오른 측면이 많고 또 시중에 부동 자금이 1,000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인은 엉뚱한 데 있는데 대책은 다른 곳에서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 이 상한가 이 분양가 상한 제도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만큼 이 부동산 가격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가격 통제이기 때문에 좀 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손볼지는 막바지 검토 중이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딱히 나온 건 없어서 저희가 더 얘기를 연장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약간은 정책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전에 취지는 높이 평가하되 다른 정책도 있는데 꼭 상한가 분양제냐, 분양가 상향제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김대호의 경제얘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